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작전 의혹 불렸다. 강주판 용산공원 아파트 수상한 고분양가라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고요. 강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강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예정이 2779가구인 85초가 중대형 2000가구 아파트 향후 몇 년간 강주시에 공급될 아파트 중 최고 관심단지로 꼽힙니다. 축구장 320개 크기인 240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원 안에 지어지는 이른바 공품화 공원을 품은 아파트 공품화 공세권 아파트. 강주 중심 지역이라 교통 학군 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에 서울로 치면 용산공원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인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업자는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지난해 6월 강주시로부터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최근 강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평당 1,870만원의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한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강주시 내 나머지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대로 선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지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 이하이고 중앙공원 1지구가 인접한 중앙공원 2지구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입니다. 강주시 후분양 전환 명분이 허위보고서까지 작성, 이렇게 제목이 달렸네요. 소제목이. 10개 공원 사업지는 모두 2019년에서 2020년 걸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분양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허그에 설정한 분양가 상한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제를 내주지 않는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당 1,0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 것도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원을 낮춰야 하는 식이죠. 1만 2천 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재건축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를 허그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평당 1,000만원에 분양할 계획이었다면 그대로 1,000만원 분양하면 되는 것인데요. 강주시는 지난해 6월 10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응 계획을 요구했고 사업자의 후분양 전환 요청을 받아들여 후분양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주시는 올해 허그 분양가 사전심사 내용 보고라는 보고서에서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강주시가 허그로부터 분양가 사전심사를 받은 결과 평당 분양가가 1,100에서 1,200만원 나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낮아 선분양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명분용 자료라고 강주시 시민단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 보고서로 밝혀졌습니다. 허그 본사 관계자는 당시 강주시 공무원들이 강주 전남 지사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정작 심사 요청은 물론 분양가를 시뮬레이션 해달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허그 입장에서는 정식 심사 요청이 들어와 심사를 하면 평당 1,600만원 선이라도 분양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조정 협의회 협의도 강주시 마음대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주시민과 강주시민단체 등이 강주시가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요. 의혹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사업조정협의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사업주 등 9명으로 구성되어졌고요. 강주시는 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다음 단계 인허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회에 참석했던 강주경실련 관계자는 5차 협의 때 강주시 공무원 분명히 확정한 아니라고 얘기하고 분양가 등을 적은 문서를 나눠준 뒤 수고해 갔는데 바로 다음날 강주시는 협의회에서 분양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가 발표한 분양가는 사업주와 계획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고요. 결국 협의회 위원들이 협의를 한 것도 아닌데 강주시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협의회 직후 단행된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강주 모 대학 교수는 사업자의 최초에 제안받아 영종률과 분양가를 올리는 원안에 대해 위원들이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회의 날짜는 회의 3일 전 퇴근 시간에 카톡으로 공지해 위원들이 단톡방에서 크게 반발했다며 통상 여름휴가 때는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최소한 회의 일정 일주일 전에 공지하는데 강주시가 통보한 2차 회의일은 8월 초 여름휴가 기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회의도 참석한 위원 중 18명 중 14명이 원안에 반대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대가 심하자 강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11명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열어 토론하게 했는데 여기서 위원들 간에 합의된 분양가와 분양방식, 평당 1,500만원대 선분양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됐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위원은 결국 강주시는 사업자와 미리 짠 작전대로 사업을 진행했고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는 회의할 필요도 없었던 구색 맞추기 용이었습니다. 강주시는 일관되게 민간 사업자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움직였고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영종률이 돈인데 이 프로젝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영종률이
199%에서 214%로 15포인트 높아졌고요. 최초 사업 제안서 제출 당시 영종률 161%에 비교하면 53포인트나 높아진 셈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아파트 분양 수익의 일부로 공원 조성비를 대는 방식인데요. 이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인데 서류상 사업자 보상 이익은 1,183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강주시 공원농 측과 관계자는 후분양 아파트 건립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추세를 고려했을 때 선분양과 분양가가 차이가 거의 있게 된다며, 예를 들어서 후분양이 진행된 2년 뒤에 분양가는 현재의 분양가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 후분양에 대한 다른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강주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가 번 돈으로 공원 조성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마냥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정들을 급하게 잡은 이유에 대해 강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강주 지역 업체 세곡과 중견건설사 2국에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강주시는 이 프로젝트 운영 시기를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정선 기자분께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보시면 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말썽 많고 탈 많고 여기 관련된 소식입니다. 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간단하게는 나왔는데, 어쨌든 뭐 좀 그런 실제로는 낮게 분양할 수 있는데 높게 고분양가로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서 강주 관련된 고분양가 아파트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고분양가든 저분양가든요, 이렇게 분양이 되어질 거고, 고분양가로 또 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수익률도 1,000억만 가져가도 엄청난 수익금이라고도 반발할 사람도 있을 거고, 개발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는데 그 정도 자기 돈 투자해서 하면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어쨌든 서류 조작까지 했다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